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코로나 사태를 두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교리의 원천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신천지가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를 명목으로 전국 곳곳에 벽화를 그려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 실체가 알려지면서 벽화를 지워달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능청년교회가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마스크와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두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이처럼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뿐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도들을 포섭한다고 합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선택받은 14만 4천 명만이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는 이른바 조건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4만 4천이란 숫자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를 근거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뤄지면 14만 4천 명이 세계를 다스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천지 교도들의 육체에 순교자들의 영이 들어와 영원히 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신천지의 교리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단 전문가들은 다른 성경에 비해 상징과 비유가 많아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통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고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틈새를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비롭고 신기하게 들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 신천지든, 그다음에 하나님교회 안상홍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통일교든 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자기들한테 이루어진 거다. 이단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는 육체 영생과 14만 4천과 같은 핵심 교리를 신도들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미호계 교리를 사용합니다. 미호계 교리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비유적으로 풀이해서 교도들이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도록 교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비유풀이를 지속적으로 접하며 세뇌된 교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핵심 교리의 내용을 상황에 맞게 변칙적으로 적용하거나 해석하더라도 전혀 거부감 없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대로라면 선택받은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환란이나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가 직격탄을 맞게 되자 이만희 교주는 이 상황을 말씀을 이루기 위한 환란의 때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교도들이 이처럼 정통교회에 반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맹신하는 이유는 비유적 시각에서 성경 풀이를 제시해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천지의 교리대로 육체 영생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개개인의 욕망도 영향을 끼친다고 봤습니다. 학교 자퇴하고 팀전은 가정도 포기하고 이혼, 가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14만 4천에 들어가서 세계를 지배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그 망상 때문에 그런 거죠. 이단 전문가들은 성도들이 이단 신천지의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려면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정통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정통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신천지가 자원봉사를 명목으로 전국 곳곳에 벽화를 그리면서 이미지 세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그린 벽화의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벽화를 지워달란 주민들의 항의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목, 세계여성평화그룹 등 신천지는 평화를 앞세운 위장단체를 통해 포교를 해왔습니다.
신천지는 사회에 적극 공헌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 곳곳에 벽화를 그려왔습니다. 신천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그린 것만 지난해 5월 기준으로 352km에 달합니다. 직선 거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르는 길이에 해당합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담벼락에는 신천지가 그린 벽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종교나 특수 목적을 위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시의 조건부 승인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피스의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라 종교단체라는 걸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며 신천지가 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나와 그림 전부를 삭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파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파주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그린 벽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신천지 자원봉사단 로고는 현재 이렇게 지워진 상태입니다. 골목마다 그려진 벽화에는 새까맣게 칠해진 천국문이라는 글자를 비롯해 미처 지우지 못한 신천지 자원봉사단 로고와 이만희 교주의 그림, 국민대표 이만희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신천지가 그린 벽화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무슨 교회나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여기 이 동네만 그린 데라 저기 다 그랬어. 얘네들 애들 진짜 나빠요.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 하루에 막 3-4번도 막 걔네들이 막 접근해. 이렇게 봉사하면서 또 접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얘네들요? 뭐 때문에 뭐 복이 많게 생기셨더라. 뭐 있더라. 그러고 막 그러고 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네. 2명씩 댕기면서. 이 위에 또 어디 있나요? 저기 위에 가면은 네네. 나 그쪽 그거 보기 싫어서 이리 왔는데 여기도 있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단순히 마을 정화 봉사인 줄로만 알고 벽화 작업을 승인했던 전국의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두자니 지역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 우려되고 벽화를 지우자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벽화를 지워달라는 주민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로선 난감한 상황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심사숙고에 승인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신청한 단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교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능 청년교회도 나눔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17일 오전 청년들은 직접 준비한 손편지와 엽서 등을 포장해 종로구 인근 소외계층 약 40가구를 방문해 반찬과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종로구 주민센터와의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사역은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든 소외계층의 식생활을 돕고자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사역에 동참한 한 청년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섬김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능교회 조건회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특히나 힘든 독거노인분들에게 반찬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청년뿐만 아닌 신앙인들이 낮은 이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능 청년교회는 5년 전 젊은이들의 주도적인 신앙을 위해 본 교회인 예능교회로부터 재정적으로 분리 독립한 교회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법을 모범 사례로 호평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투명하고 공격적인 대응으로 성과를 얻었다며 각국 정부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언론이 한 목소리로 한국의 대처법을 모범 사례로 손꼽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방대한 진단검사 규모와 속도,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고 평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이 대규모 진단검사와 대중에게 투명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가운데 환경 분야는 뜻밖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장이 문을 닫고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중국의 대기오염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겁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중국 후베이성의 지난달 대기질 좋은 날 평균 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크게 줄었습니다. 에너지청정대기 연구센터는 중국 내 급격한 석탄 생산 감소와 국내 항공편 70% 감축 운항이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IT 기업들이 코로나19를 둘러싼 가짜 뉴스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이나 잘못된 정보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플랫폼에 공인된 콘텐츠를 늘리고 각국 의료당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최근 아시아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발생한 2건의 증오범죄 사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 있던 아시아계 남성을 향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아시아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잘못된 편견에 따른 공격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불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던 홍콩의 반려견이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기르던 이 반려견은 검사에서 약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정보시설에 격리됐습니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2차례 연속 음성 반응을 보여 집으로 돌아왔으나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주인이 홍콩 정부에 반려견의 사체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정확한 사유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당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를 사람에게 다시 퍼뜨리거나 관련 증상을 보인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입시 일정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앞으로 코로나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 기간과 계약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육부 차관이 단장인 계약준비 추진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학습, 긴급 돌봄과 함께 학교 방역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수시간, 물체 표면에서는 며칠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 국립보건원 산하연구팀은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지면 최소 3시간 동안 공기 중에 생존한 채로 남아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양은 66분 후 절반이 비활성화되고 3시간 후 12.5%까지 줄었습니다. 한편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에서는 3일 후에도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서로가 힘든 상황을 극복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힘을 보태는데 이번에야말로 국회의원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이 3월 17일에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가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평양종합병원 착공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완공 목표 시점은 당 창건 75주년인 오는 10월 10일입니다. 그러나 목표까지 7개월도 채 남지 않아 완공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악성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 뉴스 댓글 작성자가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댓글의 목록을 19일부터 공개합니다. 이전엔 본인이 써온 댓글을 남에게 공개할지 말지 정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턴 본인 뜻과 상관없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 게시 중인 모든 댓글과 댓글 수, 받은 공감 수가 집계되고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신규 가입자는 7일 후부터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당국의 휴원 권고에도 서울 학원과 교습소 4곳 중 3곳은 휴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휴원한 서울 학원과 교습소는 6,371곳으로 전체 25,231곳 중 25.3%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운영자의 생계난과 학생과 학부모의 학업 공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학원들이 다시 문을 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국은 휴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준환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18일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윤보환 회장과 이용정 총무,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 김태영 총회장과 류정호 총회장, 문수석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김종준 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진행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교회협과 한교총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화답하는 한편 미자립교회 방역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덕수교회 김정숙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면마스크 5,000개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캠페인에 용인 수지구 여성 리더십 포럼 회원들도 일손을 보탰습니다. 여성 리더십 포럼 전숙현 회원은 재봉틀을 사용하지 못하는 봉사자들은 마스크 재료를 준비하거나 완성품을 다림질하고 포장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참여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면마스크 자원봉사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를 위해 임대료 지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사회적으로 임대료 감면 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상가 교회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총회 산하 교회들이 힘을 모아 돕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백석 총회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순절 정오기도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은 자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벽화 그리기로 이미지를 세탁해온 신천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단들의 달콤한 말과 행동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